예, 안녕하세요. 44페이지 실무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3월 1일 현대전자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 수수료 얼마 5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당좌예금 통장을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은 뭐냐면 현대전자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3월 1일이라는 날짜가 오기 전에 이미 거래가 한번 있었어요. 뭐냐면 받을 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짜리? 500만 원. 그렇게 하고 물론 제품 매출로 금액 얼마? 500만 원. 이런 거래가 이미 예전에 있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만기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는 보시면 여기 날짜 보이시죠? 오늘 날짜 며칠이에요? 3월 1일이죠. 자, 만기가 며칠? 3월 1일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뭐냐면요. 이게 거래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돈을 받기로 한 날이 3월 1일인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거래은행의 추심. 이 추심이란 게 뭡니까? 돈 받는 거를 대신해달라. 누구한테? 은행한테 돈 받는 걸 대신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추심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해서 추심을 의뢰했다면 내가 돈 받아야 되는 받을 어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대변에 뭐 받을 어음 금액은 얼마? 5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뭘로? 추심 수수료 얼마? 5만 원 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추심 수수료는 뭘로 처리하냐면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추심 수수료는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자, 왜냐면요. 이게 만기가 도래했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이 돈 받는 행위를 나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예, 무슨 알겠죠? 나 대신 돈 받는 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5만 원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금액만 뭘로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당좌예금 통장은 500만 원에서 500, 만원 뺀 금액 495만 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자, 3월 1일 현대전자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하고 자, 여기서 알으셔야 될 거 뭡니까? 자, 오늘 날짜는 몇월 며칠? 3월 1일이고요. 현대전자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의 만기가 언제입니까? 5월 30일이죠. 그러면 3월 1일부터 만기 5월 30일 사이 있죠. 자, 요 사이를 보시면 자, 아직 만기가 됐다 안 됐다? 만기가 안 됐죠. 그러니까 내가 받기로 한 대금은 언제 5월 30일 날 받기로 했는데 오늘은 며칠? 3월 1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면 거래은행에서 할인하고 라는 얘기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돈을 5월 30일까지 받는 날짜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에다가 주고 야 이거 나 기다릴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좀 기다렸다가 대금을 받고 나한테 지금 돈을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날짜 제가 받을 어음이 하나 있었어요. 받을 어음이 있었고 만기는 언제? 요 날짜가 만기라 칩시다. 언제? 5월 며칠 30일. 자, 5월 30일이 만기인데요. 자, 언제? 지금 날짜는 몇월 며칠?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이 약속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금을 은행에다가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뭐는 받을 어음은 사라집니다. 똑같이 대변 얼마 5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거기 보면 할인료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할인료라는 거 뭐냐면 내가 만기까지 못 기다리니까 은행 너희가 기다려줘.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은행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조금 더 돈을 더 띄겠죠. 그래서 본래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준다? 돈을 좀 깎아요. 무슨 말이죠? 깎아서 해주는데 이거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으로 가지고 있던 걸 은행에다가 처분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 은행도 바보가 아닌 이상 500만 원짜리 은 받아가지고 500만 원 준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500만 원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 돈 좀 깎고 준단 말이에요. 그냥 25만 원 깎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죠. 여기 보통예금 통장 이체받았으니까 보통예금에는 25만 원 제외하고 475만 원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자, 4월 9일 삼성전자는 보관 중인 약소금, 보관 중인 약소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받을 어음, 금액은 얼마요? 700만 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받을 어음을 거래은행에 매각하고라고 되어 있죠. 자, 시험 출제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 줘요. 뭐 만기가 언제고 날짜가 그게 안 나오고 딱 여기 뭐라고 나오니까 매각이라고 나왔죠, 그죠? 자, 매각했다라는 얘기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자, 약속음을 처분했다. 언제? 만기 도래 전에. 만기 도래 전에 처분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받을 어음은 누가 가져갑니까? 은행이 가져갑니다. 금액 얼마? 700만 원. 그럼 내 입장,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받을 어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받을 어음 7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할인료는 뭘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고 금액은 얼마? 80만 원 되겠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자 받을 음 7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620만 원 되겠죠. 그래서 620만 원만큼만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80만 원, 보통예금 얼마? 62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9월 3일 삼성전자는 보관 중인 약소금 얼마? 32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자, 만기가 도래했죠. 만기가 도래했다는 얘기는 내가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다 했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어떻게 한다? 돈을 받아주세요라고 추심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수수료 있죠. 추심에 대한 수수료. 주심에 대한 수수료는 뭘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수료가 얼마? 3만 원을 제외한 대금 전액을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받았죠. 자,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는 얼마를 제외하고요? 3만 원을 제외하고 310 얼마? 7만 원이 입금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를 잡는다? 네, 3만 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변에는요. 받을 어음이 사라지니까 받을 어음 자산의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 금액은 얼마요? 320만 원. 그래서 받을 어음에 대한 금액을 바꾸시면 안 되세요. 받을 어음은 그냥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5번. 10월 1일 보관 중인 약소금 얼마? 18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부도라는 통보를 받았죠. 이제 비상이야. 회사 입장에서 뭐가? 비상이 생겼습니다. 왜 비상입니까? 저도 못 받게 생겼잖아. 부도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그 회사 통장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막 뒤져봤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돈을 지급할 돈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부도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의 이름은 바꿉니다. 얼마로? 180만 원으로 바꿔주고요. 차변에는 뭘로? 부도어음과 부도 맞나?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이름으로 180만 원을 이렇게 기록해놔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에는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걸 굳이 기록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회사 내부 있죠, 내부. 내부에서 야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뭐 재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부도어음과 수표를 따로 계정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부 관리 계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부도어음과 수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은 어떻게 한다? 없애주시고요. 차변에 뭐 부도어음과 수표를 만들어 주시고 부도어음과 수표는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도가 나게 되면요. 이제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이 없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성원가구는 롯데백화점에 직접 제조한 책상을 판매하고 매출 대금인 200만 원은 롯데백화점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되게 쉽습니다. 직접 제조한 책상이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제품 매출. 이제 이거는 뭐 안 틀리시겠죠? 제품 매출로 금액 얼마? 200만 원. 자, 그 다음 차변에는요. 누가 발행했던지 간에 우리가 약속금을 받으면 뭘로 하셔야 돼요? 받을 어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받을 어음으로 금액 얼마? 200만 원. 됐습니까? 다음 문제 7번. 성원가구는 국민목재로부터 책상 재료로 사용할 원목 2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보관 중인 롯데백화점 발행. 자, 보관 중인
보관 중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그 전에 매출이 있었고요. 매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있다? 내가 약속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 약속음의 이름은 뭐가 된다? 받을 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관 중인 약속음이다라고 하면 받을 음인 거야. 그럼 나는 받을 음을 어떻게 한다? 판매하는 거예요. 정정. 받을 음을 다른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배서양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변에 뭐 들어간다? 원재료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금액은 얼마? 200만 원. 자, 우리 회사가 발행하지 않은 이상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약속음은 전부 다 뭘로 잡으면 된다? 받을 어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금액 얼마? 200만 원.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만 뭘로 잡는다? 지급어음 잡아주시면 되세요. 되겠죠? 다음 문제 8번. 자, 성원가구는 한성철강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자재 대금 얼마?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품 매출하고 보관 중인 롯데백화점 발행 약속어음 120만 원을 배서양도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그러면 성원가구는 철강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했으니까 이 자재는 뭐가 되겠어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로 금액은 얼마? 300만 원 잡아주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보관 중인 롯데백화점 발행 약속은 자,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게 아니라 보관 중이다. 다른 회사 발행했다. 그럼 전부 다 뭘로 잡으시라고요? 예, 받을 어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금액 얼마? 120만 원. 나머지는 전액 다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현금 나간 건 얼마? 180만 원.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무 예제풀이 44페이지 실무 예제풀이 마무리하고요. 예,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 것도 풀이할 건데요. 뒤에 것도 바로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다 한번 풀어보시고 예, 한 번 더.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